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에게 내보이기 남부끄러울 자식을 낳은 60대 여성입니다. 오랜 소가리 끝에 이제 좀 잊고 사려나 했더니 그 원수 같은 아이가 다시 나타나 제 속을 긁어 견딜 수가 있어야죠. 제 얼굴에 침 뱉기라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타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첫째가 17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집 아빠들이랑 비교해도 참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빈자리가 정말 컸습니다. 당장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어려워진 가게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형부가 하는 카센터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월급을 받다가 두 아이 키우며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터라 아는 언니 식당에 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래도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카센터 일보다는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잘 맞아 그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일을 시작할 때는 눈앞이 캄캄하더니 애들 생각하며 눈 딱 감고 하니 하루 이틀 어떻게 사라지고 견뎌지더라고요. 수입이 있으니 먹고 사는 문제야 어찌저찌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예원아, 너 이거 뭐야? 이거 음악 듣는 기계 그거 아니야? 아, 왜 남의 가방을 마음대로 뒤지고 그래? 너 성적표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지. 성적표도 그렇고 이 비싼 기계는 어디서 났냐고. 똑바로 말 못해? 내 돈 주고 산 거야. 내가 그동안 모으고 있던 용돈으로 산 거라고. 네가 그만한 용돈을 언제 모아. 받으면 받는 대로 다 써버렸으면서. 솔직하게 말해. 어디서 났어? 아, 진짜 내 돈 주고 산 거라니까. 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라는 기계였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런 기계도 있었죠. 애들 사이에서 유행한 건지 안 그래도 하나 사달라고 조른 거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줬거든요. 딸이 원하던 것은 특히 고가라 그땐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그 비싼 물건을 자기 용돈으로 샀다니요. 받은 용돈을 바로바로 저축하던 아들과 달리 딸은 무력이 많아 통장에 10,000원 이상 넣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추궁해도 자기 물건이라고 잡아떼는데 아무래도 딸 물건은 아니다 싶어 학교에 연락해 물어보겠다고 하니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그냥 친구한테 빌린 거야. 확실해? 누구한테 빌렸는데? 학교에 연락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봐도 돼? 뭐? 엄마는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어떤 친구가 그렇게 비싼 물건을 빌려주는지 알아야지. 행여 너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물어줘야 할 거 아니야. 안 잃어버렸잖아.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의심해? 내가 너 의심 안 하게 생겼어? 지난번에도 엄마 지갑에 손댔잖아. 너 솔직하게 말해. 진짜 담임 선생님께 지금 연락해? 아, 진짜 왜 그래? 그래, 훔쳤어.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서럽고 갖고 싶어서 훔쳤다고. 결국 딸은 제 추궁에 못 이겨 울며 사실을 말했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키운 건 아니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아이로 자라게 키운 적은 없었으니까요. 뭐? 송예원, 너 진짜 어떻게 친구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 너가 도둑이야? 왜 자꾸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 아빠가 있었으면 사줬을 거야. 아빠였으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다음날 사왔을 거라고. 아빠는 되는 걸 엄마는 왜 안 된다고 해? 왜 엄마는 뭐가 그렇게 다 어려워? 그러고는 뭘 잘했다고 방에 뛰어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가버렸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용돈이 떨어지면
몇천 원씩 더 주곤 했었는데 그때의 형편으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제 지갑에 손을 대는데 처음에는 1, 2천 원을 가져가더니 나중엔 1, 2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여러모로 마음이 힘드니 모른 채 하다가 점점 그 액수가 늘어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불러다 크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용돈을 넉넉히 주면 될 일 아니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근데 그걸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나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딸뺨을 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딸이 휘청거리다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도 딸도 너무 놀라 순간 할 말을 잃었죠. 아들이 너무했다 싶은데 그 뒤로 딸이 제 오빠를 무서워해 오빠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딸 문제는 아들에게 좀 의존했고 그 일도 결국 아들과 상의해 해결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들은 고작 18살밖에 되지 않았었고 똑같은 자식인데 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했어야 했나 그런 후회도 있어요.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아들이 중심을 잡아 아빠 노릇을 해준 덕분에 결국 여유도 찾고 웃는 날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각자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아들은 취직했고 대학교 3학년이 된 딸이 방학하고 내려와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간 날이었죠. 엄마, 진짜 재밌지? 요즘 이거 안 본 사람이 없대. 그러게, 영화관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엄마는 너랑 영화관 온 것만으로도 좋다. 점심은 뭐 먹을래? 너네 좋아하는 피자, 파스타 그런 거 먹을까? 그런 건 친구들이랑 또 많이 먹어. 그러지 말고 이 근처에 감자탕집 있잖아. 어렸을 때 자주 갔던. 나 오랜만에 그거 먹고 싶어. 감자탕? 그래, 그러자 그럼. 그렇게 딸과 오래된 추억이 있는 식당으로 향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제 또래의 남자가 저를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어이, 잠깐만. 저 정윤자? 예? 저를 아세요? 맞구나, 정윤자. 나야, 석철이. 철물점 아들, 심석철. 석철이? 아, 2학년 3반 반장 심석철? 어머,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너 아주 그대로다, 야. 보자마자 너인 줄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흐른 세월이 몇 년인데 웬일이니? 잘 지내? 너 아직도 여기 사는 거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내려와서 지내고 있어. 딸이야? 우리 딸 예원이. 인사해 예원아. 엄마 중학교 때 동창 아저씨.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면 엄청 옛날일 텐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알아보셨어요? 그러게, 그건 나도 신기하다. 아무리 옛날 얼굴이 남아있대도 그게 수십 년 전인데 어떻게 금방 알아봐? 내가 눈썰미가 좀 있잖아. 윤자, 너가 그때 남자애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어. 그리고 보니 딸도 너 닮아 미인이네. 대학생이야? 응, 올해 3학년. 서울에서 대학 다녀. 그래. 지금은 어디 가는데? 오랜만에 내려와서 영화 보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래? 괜찮으면 나도 같이 가도 돼?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 너도? 그래, 그러자 엄마. 그럼 우리 엄마 오랜만에 만난 김에 아저씨가 점심 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이야기해. 아저씨가 근사한 점심 한 끼 사줄게. 저는 태어나 고향에서 쭉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그 남자를 만난 것이죠. 제가 인기가 많았다 어쨌다 저를 띄워주긴 했지만 석철이야말로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하던 소위 말해 킹카 같은 남자애였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았던 애가 나를 기억해주고 아는 체 하다니 기쁜 일이었습니다. 모처럼 만났다고 맛있는 점심도 사줬고요. 그 일을 같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말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어머, 심석철이 여기 있단 말이야?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나 봐.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걔가 장남이잖아. 요양원에 모셔도 될 텐데 상주 간병인들이고 시간 날 때마다 내려와서 들여다보나 봐.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좀 대단했어? 그러네. 근데 마누라는 좀 힘들겠다. 마누라는 없어 보이던데. 애들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마누라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어머, 윤자야. 잘 됐다. 뭐가? 너도 혼잔데 석철이도 혼자면 이번 기회에 잘해봐. 수찬이도 예원이도 다 컸는데 너 언제까지 혼자 지내려고? 뭐? 무슨 이제 와서 재혼이야. 그럴 생각 없어. 지금이야 수찬이 그거 효자 노릇 한다지만 결국 자기 가정 생기면 너 챙기기 힘들어. 예원이 그건 보나마나 남자친구 생기면 너 뒷전되는 건 시간 문제고. 자식 독립도 독립이지만 우리도 자식들한테 독립해야 된다 너. 그거 알아야 돼. 아유, 그래도 무슨. 됐어. 여지껏 혼자 지내 불편한 것도 없었고 이제 와서 누구랑 같이 살려니 엄두도 안 난다. 그때 친구에겐 그럴 일 없을 거라 딱 잡아댔는데 그 뒤로 동창에게 종종 연락이 왔었어요. 시간이 맞은 날에는 둘이 만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전히 신사답고 멋있게 늙은 애인데다가 오랜만에 남자한테 여자 대접받는 기분도 들었고요. 엄마, 또 석철 아저씨 만났어? 이러다 나 새아빠 생기는 거 아니야? 으이구, 그냥 친구야. 엄마는 뭐 남자라고 친구도 만나면 안 돼? 친구 하다가 남편 되는 거지 뭐. 잘해봐, 엄마. 남편이라니. 먼저 간 남편 말고는 제가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과의 만남은 설렘과 동시에 태어나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됐죠. 옆에서 재혼이니 연애니 하며 낯뜨거운 말로 부추기기도 했지만 동창 그의 행동도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일날은 느닷없이 집으로 꽃바구니가 왔더라고요. 윤자야, 꽃 받았지? 어머, 석철아, 웬 꽃이야? 네 생일이라 내가 특별히 주문해 보냈지. 너 카라 좋아하지 않아? 내가 카라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다. 오늘 특별한 일정 없으면 나랑 저녁 먹을래? 생일인데 혼자 집에만 있을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냥 나와. 뭐 먹고 싶어? 소고기? 회? 뭐든 말해. 동창은 망설이는 저를 부추겼죠. 저는 뭔가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겠다 싶은 느낌에 그 전화 이후로 내내 긴장하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온갖 호들갑이란 호들갑을 다 떨며 제대로 차려입고 가라고 당부하더라고요. 내가 오바하는 거면 어떡해. 민망하게. 야, 지금 돌아가는 판을 봐봐. 오늘 석철이 그놈 너한테 딱 고백한다. 와, 나는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 내 옆에서 이렇게 생생한 중년 로맨스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오바는 너가 하고 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난 동창 생일 챙겨주는 걸 수도 있지.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생일 축하받을 것도 없으니. 너 그러지 말고 전에 수찬이가 사준 분홍 스커트 그거 입고 가. 자켓이랑 같이. 네가 분홍색이 잘 받아. 그거 입으면 화사하게 얼굴이 살아. 그건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오늘 같은 날 입지 언제 입니? 나는 이거 그냥 식사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데이트야, 데이트.
아휴, 호들갑 그만 떨고 끊자. 갔다 와서 연락할게. 친구 보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지만 막상 옷장 앞에 선 제 눈에는 그 분홍 스커트와 자켓이 눈길이 갔습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아들이 백화점에서 사준 비싼 옷이었는데 마땅히 입고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앞에서나 입어봤지 제대로 입고 나간 적은 없거든요. 망설이다 그래 기분이나 내자 싶어 그 분홍 자켓과 스커트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아들이 데려온 적은 있지만 남자랑은 처음 가보는 근사한 양식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이었죠. 그런데 저는 레스토랑에 가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동창과 함께 딸이 있었거든요. 예원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짜잔! 엄마, 내가 석철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엄마 생일 파티 와달라고 했지. 어때? 깜짝 놀랐지? 아니, 둘이 어떻게 알고? 내가 엄마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때 아저씨한테 전화 물어봤었거든. 윤자, 너는 이렇게 든든하고 예쁜 딸 둬서 참 좋겠다. 네 생일 며칠 전부터 너 서프라이즈 해줘야 한다고 어찌나 성하던지. 정말? 나는 생각지도 못했네. 엄마, 오늘 예쁘게 입고 왔다. 그거 전에 오빠가 사준 그 옷 맞지? 엄마가 핑크가 잘 봤네. 오늘 아저씨랑 근사한 시간 보내려고 한 건데 내가 눈치 없이 끼어든 건 아니지? 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말이라도 해주지. 깜짝 놀라게. 서프라이즈가 왜 서프라이즈인데? 짠! 이건 내 선물. 이게 뭐야? 선물까지 준비했어? 내가 이번에 힘 좀 썼지. 뭐야? 목걸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어딨어서. 엄마, 생일 선물인데 돈 타령 좀 안 하고 받으면 안 돼?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우와, 역시 딱 이 착장에 목걸이까지 들어가니까 완벽하다. 아저씨, 내 안목 어때요? 어울릴 거라 그랬죠? 그러게, 젊은 애들 감각을 못 따라잡겠네. 그럼 여기 식사는 나한테 맡겨줘. 딸은 제 동창에게 연락해 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차려입고 나간 자리에 딸이 있으니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작정하고 다른 생각하고 온 것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죠. 두 사람은 제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성공적인 파티가 됐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지도 못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전날 있었던 일이 궁금해 전화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친구가 꺼낸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윤자야, 너 어제 무슨 일 없었지? 무슨 일은? 덕분에 김칫국만 실컷 마시다 왔다. 아휴, 다행이다. 하긴 별일 없어야 맞지.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석철이 걔 혼자 아니래. 마누라랑 사이도 나쁘지 않은가 보더라. 마누라가 있대? 확실히 물어보진 않았지? 으이구, 아무리 그렇대도 마누라가 있으면서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걔도 좀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인가 보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누라가 없다고 속인 것은 아니니 그 동창이 잘못했다고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애매한 태도로 사람 헷갈리게 한 건 맞잖아요. 괜히 혼자 김칫국 마셨던 전날 일도 떠오르고 민망해 되도록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했죠. 혼자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됐나 싶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했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제 앞에 더 끔찍한 진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 뒤로도 동창은 종종 만나 식사하자는 연락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거절했고요.
다음날 아들이 온다고 하기에 전날 좋아하는 갈비라도 재워 보내려고 준비하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 온다는 예고도 없이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송예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또? 또라니, 엄마 서운해? 딸 얼굴 자주 보면 반갑지, 싫어? 당연히 반갑지. 근데 요즘 너무 자주 내려온다 싶어서 그러지. 방학 때도 스터디며 학원 다녀야 해서 바쁘다더니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왜긴 왜야.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지. 내가 학교 방학 때 아니면 또 언제 엄마 밥 먹겠어? 좋은 냄새 나는데 뭐야? 안 그래도 내일 네 오빠 온다고 그래서 갈비 좀 재고 있었어. 오빠 갈비 좋아하잖아. 오빠 온다니까 갈비도 재고 좋겠네 오빠는. 오빠가 온다니까 엄마가 정성 팍팍 쏟아주고. 너 온다고 하면 너 좋아하는 산적도 만들어 놓잖아. 번거롭기로 따지면 산적이 더 정성이 많이 가네요. 잘 됐다. 오빠 온 김에 오랜만에 셋이서 밥 먹자. 언제 오는데? 나 내일은 약속 있는데. 약속? 누구랑? 선주랑. 선주도 내려왔다고 했거든. 그래? 아쉽네. 딸이 부쩍 집에 내려오는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저야 딸 자주 보니 좋기도 하니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오며 가며 차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돈 달란 소리도 없고요. 평소엔 용돈 부족하다 노래를 불러 골치가 아팠는데 또 달란 소리 안 하니까 또 그거는 그거대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백화점 고급 과일을 들고 와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과일을 어디서 났어? 너 혹시 누구 만나? 아이 진짜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런 거 안 받아오려고 했는데. 맞아. 남자친구 생겼어 나. 뭐? 누구? 여기 사는 애야? 응. 그래서 자주 내려온 거지 뭐.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무슨 나 보러 온다고? 어떤 앤데? 나이는? 부모님은 뭐 하신대? 아이 무슨 호구조사야. 나중에 때 되면 알려줄게. 그동안 딸이 알게 모르게 연애한다는 티를 낸 적은 있지만 자기 입으로 대놓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란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손잡고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했던 쥐콩만한 기집애가 벌써 남자친구가 주는 선물도 가지고 오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괜히 먼저 간 애들 아빠도 생각나고 아직도 멀었다 싶었는데 머지않아 시집도 가겠다 싶어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속을 썩여 힘들게 하더니 그래도 잘 자라 자기 인생길 찾아가는 걸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내려와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올 때마다 들고 오는 선물들이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지난번 백화점 고급 과일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 돈 벌어서도 살까 싶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온 적도 있습니다. 커플링이라고 끼고 온 반지도 진짜 다이아까지 박힌 거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자기 또래 학생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제 딸이 좋다고 해도 연애 초반에 너무 돈으로 물량공세하는 사람 같아 썩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원아,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너한테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엄마야, 너한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라면 좋지만 씀씀이가 너무 큰 사람 아니야? 엄마, 원래 남자는 여자 마음 잡으려면 돈 안 아끼는 법이야. 이만큼 돈도 안 쓰는 남자를 내가 왜 만나겠어?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엄마는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괜히 돌려줄 건 돌려줘야 할 것 같고. 엄마, 그 사람 헤어진다고 해서 줬던 선물 되돌려달라는 그런 찌질한 남자 아니야. 내가 그런 남자면 만나겠어? 그리고
헤어질 일 없네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뭐? 너 아직 졸업도 안 해놓고 무슨 결혼이야? 지금이야 그렇게 좋아 죽어도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섣불리 그런 생각하지 마. 사회생활 나가봤자 그 사람만큼 능력 좋은 사람 못 만나. 먼저 졸업한 언니들, 남자친구들보다 내 남자친구가 돈 더 잘 벌어. 딸은 자기에게 큰 돈을 쓰는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워낙 무력이 강한 아이니 좋아하는 물건을 턱턱 사다 주는 사람이라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돈만 보고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도 어떤 사람인지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아들을 시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대체 돈을 쓰면 얼마나 쓰길래 이렇게까지 해? 보통 씀씀이가 아니야. 우리 세대랑 달라서 그런가 싶은데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만난 지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명품 가방도 벌써 3개나 사줬고 차고 있는 보석도 전부 백화점에서 사줬다더라. 그거 말고도 평소에 돈도 주는 것 같아. 예원이 그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돈인데 요 몇 달 돈 달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다음 달에는 둘이 일본으로 여행도 간다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겠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없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일단은 알겠어. 엄마가 걱정된다고 하니까 알아는 볼게. 그러다 예언이한테 들켜도 난 모른다. 아들은 성인이 된 딸 연애에 일일이 간섭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제 눈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데 괜히 사람 잘못 만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싶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이면 그런 걱정도 안 하겠지만 돈 욕심에 행여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딸 문제를 맡겨놓고 난 후 며칠 뒤였어요. 현관 앞에서 비명과 더불어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이내 문이 열리고 아들과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이거 안 나? 놓으라고!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 둘이 얌전히 손이라도 잡고 들어오길 바란 건 아니지만 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들이 딸의 머리채를 잡고 거의 질질 끌다시피 데려온 것이었어요. 딸은 괴로워 울부짖으며 놓으라고 난리인데 아들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 만류에도 저리 비키라더니 그대로 부엌으로 끌고 가 가위를 들더라고요. 어머 수찬아, 왜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마. 엄마, 놔. 오늘 이거 머리카락 싹 밀어버릴 거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라고. 왜 그래 대체? 말로 해, 응? 말로 해. 애머리 진짜 다 뽑히겠어. 머리카락이라도 뽑아놔야 안 나갈 거 아니야. 아들은 쉽사리 진정하지 못하고 주방 가위를 들고 그대로 딸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설마 진짜 자를 줄은 몰랐던 건지 딸도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저는 뭉텅 잘려나간 딸의 긴 머리카락을 보며 기막혀 아들을 올려다보았죠. 아무리 동생한테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머리카락을 자르나요? 저도 너무 화가 났고 우는 딸을 품에 안고 아들을 모질게 쏘아보았습니다. 송수찬, 너답지 않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동생 머리카락을 잘라? 엄마, 지금 이거 감싸고 돌 때가 아니야. 예원이 이 미친년 누구 만나고 있는 줄 알아? 누군데? 얘 만나는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 50대 아저씨야. 그것도 무려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고. 뭐야? 송예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오빠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아, 오빠가 뭔데 그래, 진짜. 아, 내 머리 어떡하냐고. 아, 이런 머리로 어떻게 나가. 송예원! 엄마, 이것 봐. 이 남자야. 야, 이 미친년아. 이게 스폰서지 남자친구야? 누가 늙은 남자한테 몸이나 팔고 돈 받고 다니랬어? 아니라고. 남자친구 맞다고. 아들은 제게 그 남자 사진이 찍힌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딸과 제 중학교 동창이 서로 허리를 끌어안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아주 잠시 아들의 고함도 딸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강한 이명이 들릴 정도로 큰 충격이 되어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예원, 송예원. 이거 진짜야? 네 오빠가 하는 말, 그리고 여기 찍힌 사진, 진짜야? 스폰서 같은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송예원! 저는 미친 듯이 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딸에게 손찌검은커녕 매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사랑만 듬뿍 주던 아빠 잃고 엇나가는 딸 때문에 속을 썩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에 제대로 혼내지 못하고 키워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한데 어처구니가 없고 한편으로는 오죽 아빠 사랑이 그리웠으면 아빠 또래 남자를 만나나 싶어서요.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나. 너 이 사람 누군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엄마 친구를 만나고 있냐고. 뭐야? 이 남자가 엄마 친구라고? 아유 죽겠다. 나 죽겠다 수찬아. 물 좀 줘.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야, 송예원! 빨리 물 안 가지고 와? 엄마, 왜 그래? 엄마, 물. 딸을 때리다 온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정신도 몽롱하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일으켜 앉히고 물을 줬는데 얼마 넘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시 토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둘러매고 나갔고 그 뒤로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고 곁에는 아들뿐이었어요. 수찬아, 예원이. 엄마 쓰러져서 경황이 없어서 바로 나와버렸어. 근데 그게 진짜야? 그 남자가 엄마 친구라고? 중학교 때 동창. 예원이랑 같이 있을 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둘이 번호도 주고받았다더니 뒤에서 나 몰래 그러고 다녔나 보다.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아저씨 번호 알지? 좀 줘봐. 아들은 그 길로 제게 전화번호를 건네받아 동창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어와서 욕설을 하는 겁니다. 아이씨, 미친년 놈들을. 왜? 대체 뭐라든? 네가 본 게 맞다는 거야? 예원이랑 똑같은 소리에 잘못한 건 없대고 나이가 어찌됐든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건데 왜 그러니? 어이가 없어서 진짜. 뭐라고? 이걸 진짜? 아들의 말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바로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은 안 받더니 두 번, 세 번 하니 받더라고요. 야, 심석철,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딸을 건드려? 윤자야, 건드리다니. 말이 다르고 다른데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상한 줄은 아는구나.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라. 딸뻘 되는 애 데리고 돈 주고 물건 줘서 현혹시켜서 만나는 게 정상인지. 그리고 너가 혼자야? 네 마누라도 있으면서 어떻게 멀쩡한 내 딸 상간녀를 만들어? 사랑이 어디 예고를 하고 오냐? 윤자, 너는 사랑도 안 해봤어? 마누라가 있든 없든 불시에 찾아와 사람 마음 뒤흔드는 게 사랑이야. 예원이가 나한테 그렇게 왔고, 너는 내가 돈 써서 네 딸 꼬신 줄 아나 본데, 내가 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뜨거운 진심이라고. 헐시고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도 안 해. 너는 딸이 없니? 너도 대학 다니는 딸 둘이나 있다지 않았어?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네 딸한테 동갑내기 여자애랑 바람났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나는 내 딸들한테 부끄럽지 않다.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이해해 주겠지. 나이 든 아빠 마음에도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야, 심석철! 정말이지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소란에 간호사가 다가와 자중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평소에 민폐를 끼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마구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그놈은 얼마나 뻔뻔한지 응원까진 바라지 않지만 자기 사랑을 너무 욕되게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갑자기 혈압이 올라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제가 어떻게 될까 싶어 겁은 났는지 안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새 미용실을 다녀왔는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아들이 자른 부분이 워낙 짧다 보니 미용실로도 해결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넌 앞으로 외출 금지야. 문 밖으로 나갈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 엄마, 나 학교도 가야 한단 말이야. 학교는 무슨 학교? 그런 정신머리로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래, 네 사랑이 아빠 뻘 되는 나이 된 남자한테 있다고 치자. 그것도 엄마로선 천불이 나는 일인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쳐. 근데 예원아, 석철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엄마, 나는 네 아빠가 안 주고 살아서 지금 너만한 애랑 바람났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건 나는 내 남편이 그랬다고 하면 그냥 콱 죽고 싶을 것 같다. 들어가서 네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마음 깊이 반성해. 저는 딸을 방에 가두고 화장실 외에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도 쉬고 잠도 거실에서 자면서 지켰어요. 하지만 딸은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외출 금지 일주일 만에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가만히 있어도 피가 말리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물을 마셔도 목이 타고 허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싹바싹 말라가요. 당장 아이가 그렇게 나가버리니 또 그놈한테 갔겠구나 싶어 화는 나는데 저와 아들이 나서서 분노해봤자 딸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별의 별짓을 다 했었어요. 예원아, 그러지 말고 일단 집에 들어와. 들어와서 엄마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응? 들어가도 엄마는 나 이해해주지 않을 거잖아. 그걸 어떻게 이해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이 내 나이 또래 유부남을 만난다는데 이해하냐고. 그럼 나도 못 돌아가. 우린 사랑이고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석철 오빠 이혼한다고 했어. 뭐? 석철 오빠? 예원아, 그거 사랑 아니야. 돈이 필요해서 그래?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가 해줄게. 이 집 팔아서라도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줄 테니까 돌아와. 응?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뭐 돈에 환장한 줄 알아? 솔직히 난 엄마한테도 실망이야. 오빠는 늘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니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적어도 내 마음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예원아, 알았어. 이해해 줄게. 이해해 줄 테니까 들어와. 제발, 어? 거짓말하지 마. 들어가면 오빠 시켜서 나 감금시키게? 나 성인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알아서 정할 권리가 있다고. 예원아, 송예원. 그 뒤로 딸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다니던 아들은 언젠가 자기가 선택한 길이 가시밭길인 걸 알게 되면 돌아올 거라고 포기하라더라고요. 친구도 그렇게까지 고집부리는 거 보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원래 불난 집에 옆에서 부채질하면 더 불이 더 번진다잖아. 지금 예원이 저게 딱 그 꼴이야. 옆에서 너랑 수찬이가 아무리 설득해도 꿈쩍도 안 할 거고. 그럼 어떡해. 이대로 둬? 석철이 그놈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졸업반에 들어가서 취업 준비하면서 평범하게 있으랜데. 아휴, 우리 예원이 어떡해 정말. 아휴, 예원이 그 기집애 지 엄마가 지문이 닳도록 설거지해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건 모르지.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단 말이 나오는 거야. 윤자 네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연수가 이러다 우리 예원이 진짜 그 석철이 놈한테 뺏기면 어쩌지? 우리 예원이 겨우 23인데 그 꽃다운 나이 아까워서 어떡하면 좋아 정말. 아무리 친구를 붙들고 발을 동동거려도 딸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심석철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연락드렸는지 아시죠? 네? 아, 네. 그 사람 바람난 거 알고 전부터 남편 휴대폰 보고 있었어요. 난 당신이랑 바람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아니라 당신 딸이더라고요. 네. 긴 말 필요 없이 딸 데려가세요. 애들 아빠 지금 이혼 서류 놓고 문자 메시지 하나 딸랑 남겨놓고 나갔거든요. 나는 애들 아빠랑 이혼할 생각 없어요. 행여나 딸 부추겨서 우리 애들 아빠한테 들러붙을 생각이라면 마음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애를 부추겨서 심석철이한테 들러붙을 생각이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말을 하냐고요. 끔찍한 말이요? 끔찍한 건 그쪽 딸이겠죠. 자기 아빠뻘 되는 남자 꼬셔가지고 멀쩡한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여자. 나도 이래저래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적당히 시간 줄게요. 딸 데리고 들어가면 없던 일로 눈 감아 줄 테니까. 나야말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서 질질 끌고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다고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데려갈 테니까. 기어이 사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집 마누라가 아는 건 시간 문제였죠. 결국 알게 돼버렸으니 멈춰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딸과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놈의 아내는 다시 연락해 와서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했고 저는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까맣게 타들어갈 마음도 없겠다 싶은 어느 날 또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연락이 한참 전에 끊겼던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윤자야, 잘 지냈어? 나야, 나 옥경이, 박옥경.
옥경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거야? 애들한테 네 연락처 물어봤지. 목소리가 영 별로인 걸 보니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구나. 소문? 어머,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그게 사실이면 지금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네 딸, 석철이랑 바람났다며? 지금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석철이 바람난 상대가 윤자 네 딸이라고. 뭐? 누가 그런 소문을 낸 거야? 대체 누가? 나도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소문 듣고 너도 여기 사는구나 싶어서 생각나서 연락한 건데. 아유, 내가 괜히 연락했나 보다. 미안해. 그놈이 바람났다는 사실이 동창들 사이에 퍼졌는데 뭐가 당당하다고 그놈이 내 딸을 동창들 모임에 데려간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끼고 논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으면 입이나 다물고 있지 제 딸이라고 말할 건 또 뭔가요. 정말 제명에 못 산다 싶어 콱 죽어버리고 싶었죠. 망신 그런 개망신이 또 어딨나요. 결국 여러 날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이야기한 건지 드디어 2달 만에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딸은 여전히 충분히 자라지 않은 머리카락을 감추려 모자를 쓰고 있었고 생각보다 잘 지냈는지 얼굴은 좋아 보였죠. 엄마, 예원아, 괜찮아? 오빠한테 연락받고 놀라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픈 거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예원아.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돌아와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상간녀 소리나 듣게 하냐고. 난 상관없어. 돈 없이 사는 것보다 상간녀 소리 듣고 사는 게 나아.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이랑 살면 앞으로 돈으로 팍팍하게 쪼들리는 일은 없겠지. 나는 돈 없이 사는 게 더 싫어. 내가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지금 석철 오빠가 주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 이제와 내 또래 만난다고 해서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리고 나 돈만 보고 석철 오빠 만나는 거 아니야. 남자로서도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예원아, 제발, 응? 정말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는데 듣고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병원 침상에서 내려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너 해달라는 거 더 해줄 걸. 일을 2배, 3배로 했었으면 네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워서 네가 망가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빌게. 응? 제발 좀 집에 들어와. 석철이랑 좀 헤어져. 왜 이렇게까지 해? 속상하게. 난 진짜 행복하단 말이야. 엄마면 내 행복부터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확인했으니까 갈게. 그게 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정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자인 동창들 찾아서 석철이 집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도 했고요.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딸은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만 포기해. 언제까지 그 미친년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자식 하나 없는 셈 쳐. 내가 예원이 목까지 다 할 테니까.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체념한 듯 했어요. 저도 결국 시간이 흐르며 단념하게 됐고 딸이 제품을 영영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정말 당장 죽고 싶을 것처럼 힘들더니 역시 시간이 약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들 말대로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모르쇠하고 살아보니
그리움도 옅어졌습니다. 후회 없이 해볼 만큼 해봤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산 지가 10년이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만날 일이나 있을까, 뒤늦게 후회에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10년이 되니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이 지난 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무렵 느닷없이 딸이 나타난 거예요. 엄마, 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을 차린 것이냐는 말은 끝내 목구멍에서 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은 10년 전 그때처럼 백화점 상표가 박힌 고기를 내려놓았어요. 돈 많은 남자랑 바람나 나갔으니 그 돈으로 좀 젊게 살았으려나 싶었는데 막상 본딸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머리도 피부도 관리를 통 안 했는지 사실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길에서 만났으면 알아봤을까 싶더라고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인정받을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나타나고 싶어서 꾹 참았단 말이야. 인정? 너 아직도 그 소리야? 정신 차려서 돌아온 거 아니고? 엄마, 아직도 내가 미워? 아직도 석철 오빠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어? 아, 정말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꼴은 그게 뭐야? 그 잘난 돈으로 고작 그러고 살았어? 널 누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겠어? 석철이 따라 나이 들고 싶어서 작정했어? 사람들이 자꾸 안 좋게 봐서 오빠랑 자연스럽게 다니려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한다, 잘해. 아주 꼴 좋아. 석철이가 너한테 진심이었으면 너를 이렇게 뒀겠어? 아이고야, 나중에 네 아빠 만나면 잘 이야기해주마.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 평생 상간녀로 잘 컸다고. 나 이제 상간녀 아니야. 드디어 정식으로 그 사람 아내가 될 수 있게 됐다고. 뭐? 기어이 그 자리를 빼앗았니? 결국 그 여자 밀어낸 거야? 아니야. 우린 그냥 기다린 거야. 그 여자 얼마 전에 간암으로 죽었어. 뭐라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혼인신고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럼 나 이제 정식으로 그 사람 와이프고 그 사람은 내 남편이. 분노에 찬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의 뺨을 후려쳤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여자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 끼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딸은 마치 너무 잘된 일이었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너 그 여자가 왜 암에 걸렸겠어? 그게 너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해? 너랑 심석철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 그렇게 됐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뭐 배신을 당하면 암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라도 있어?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여전하구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반성도 못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예원아. 어떻게 살면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 나도 안타까워. 근데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 아니야? 암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그냥 그 여자 인생이겠지. 어떻게 그게 내 탓일 수가 있겠어. 설사 내 탓이라고 해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딸인데. 엄마니까 더 해야지. 엄마라고 무조건 네 편 들어줘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야. 엄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나 드디어 이제 정식 아내 되는 거라고. 내가 석철 오빠 법적 배우자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나도 정식 상속인이 되는 건데 그럼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우리 부자라고. 뭐? 엄마 아직도 일 다니잖아.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살 거야?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혼인신고만 끝나면 나도 오빠한테 제대로 말해서
엄마 일 안 하고 살 수 있게 한다고. 어? 이게 내 효도하는 방식이야. 아, 참나 기가 막혀서. 누가 너더러 그런 효도해달라던? 나 일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송예원, 꿈 깨라. 죽기 전날까지 코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빌어먹고 살지언정 그 새끼 돈은 한 푼도 못 쓴다. 아니? 너가 준 것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이 사온 소고기를 현관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어요. 더는 말로 설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그 아이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내가 죽었대도 내 장례식장에도 얼굴 비추지 마. 이제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 나는 너 같은 딸 없어. 엄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딸을 현관 밖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내버렸어요. 얼마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는 소리도 들렸지만 모른 채 했고요. 심장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결국 약을 먹어야 했죠. 그렇게 살 바에야 평생 죽은 듯이 살 것이지 다시 나타나 제 속을 뒤집을 건 또 뭐랍니까? 수소문에 알아보니 그 여자가 암으로 죽은 게 맞더라고요. 실은 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2주 전에 부고 문자 왔더라. 동창 회장이 돌린 모양인데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너한테는 연락 안 한 거지. 나도 괜히 네 귀에 들어가 봤자 잊고 사는데 속 시끄러울까 봐 말 안 했고. 얼마나 있다 간 거래? 뭐 애들 말로는 3년 전에 발병했는데 그때는 수술이 잘 됐던 것 같은데 반년 전에 재발했다더라. 스트레스가 많았겠지. 윤자야,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막상 그 사실을 듣고 나니 너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 남몰래 납골당을 찾아 뒤늦은 사죄도 했죠. 처음 그 여자에게서 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는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했습니다. 하필 남편 있는 납골당과도 같은 곳이라 남편에게도 들러 하소연했죠. 당신 딸 아주 막장 인생 살고 있어. 보고 있어? 행여나 거기서 그 집 마누라 보면 당신이 죄인이다 하고 대신 빌어줘. 빌어도 보상 못 받을 인생 나중에 나 올라가면 실컷 맞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 이렇게밖에 못 키워서.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최근 남편을 찾아갈 때마다 좋은 소리라곤 한 적이 없어요. 하소연도 해보고 남편 탓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그러니 그 사람도 저를 기다리지 않을 테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딸이더라고요. 앞으로 죽은 듯이 살라던 말 잊었어? 당장 돌아가. 엄마, 문 좀 열어줘. 나 갈 곳이 없어. 인터폰을 보니 딸은 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다는 말에 싸웠나 싶어 또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줬더니 그대로 들어와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심석철 그놈이 나가래? 석철 오빠가 혼인신고 안 하겠대. 뭐? 다 늙어 혼인신고 뭐하러 하냐고. 그냥 살자는 거야. 천년 사랑이라더니 그냥 살면 어떻고 혼인신고해서 살면 어때? 그냥 살면 되지. 이게 다 그 집 자식들 때문이란 말이야. 그년들이 나랑 혼인신고하면 의절하겠다고 했대. 아버지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10년 동안 바람난 아빠라고 상정도 안 하던 년들이야. 근데 갑자기 왜 그러겠어?
지 아빠 돈이 나한테 들어갈까봐 싫다 이거잖아. 그럼 걔네가 얼씨구나 좋다고 동갑인 널 새엄마로 인정할 줄 알았어? 심석철 그것도 늙었나 보다. 이제야 자식 눈치 보는 거 보면. 아니면 먼저가 마누라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든지. 엄마!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면 안 돼? 나 속은 거야. 완전히 속은 거라고. 자기 와이프만 죽으면 혼인신고해서 나 정식 마누라 만들어준다던 사람이었다고. 나는 네가 그놈이랑 살든 말든 혼인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걸로 그 여자도 나도 그 집 자식들도 너는 상상도 못할 상처를 받은 거야. 평생 속죄하고 살아. 모시고 살든 혼자 절에 들어가 살든 너 알아서 하라고. 나가. 엄마, 왜 그래? 나 석철 오빠랑 헤어지면 갈 곳 없어.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딸을 다시 내보내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힌 것이겠죠. 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딸인데 매정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년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여자 죽고 나서 사업도 정같지 않다는 소문도 있던데 딸과 같이 있는지 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 뒤로 딸이 멋대로 찾아올까봐 결국 내가 딸을 받아줄까 싶어 이사도 해버렸으니까요. 또 무성한 소문이 돌겠죠. 그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도 전처럼 괴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꼴 보기 싫어 당분간 아들 집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저를 더 단단하게 했듯 다시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괜찮아지겠죠. 눈 감을 때쯤엔 이 일로 더는 괴롭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